도영이가 쉴 때 3루로도 나갈 수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26일 마침내 메이저리그 88홈런을 기록한 오른손 파워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공식 영입했다.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 마이너리그에서는 138홈런을 기록한 위즈덤은 기아가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유형의 거포를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영입한 선수로 팀의 4번 타자 자리를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수는 위즈덤과 국내 타자들의 컨디션을 고려해 결정될 부분이다. 일정한 타순으로 144경기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은 홍세환 타격 코치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수비 포지션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로 277경기 2119 3분의 2이닝, 1루수로 83경기 464 3분의 2이닝, 좌익수로 28경기 164 3분의 2이닝, 우익수로 19경기 108 3분의 1이닝을 소화한 경험이 있다. 주 포지션은 3루수이며 마이너리그에서도 3루수로 714경기 6093이닝을 소화했다. 그 다음으로는 1루수로 72경기 589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다. 외야도 가능하지만 주 포지션은 3루와 1루이므로 결론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위즈덤을 1루수로 배치하고 올해 내야로 돌아온 이우성을 좌익수로 다시 배치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퇴단으로 외야 자리가 비었고 이우성은 여전히 외야에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에서 위즈덤 영입 소식이 보도됐을 때 이범호 감독은 이미 위즈덤을 1루수로 기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감독은 1루수 확률이 높다. 외야수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 우성이가 외야로 가고 위즈덤을 1루수로 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즈덤을 주 포지션인 3루로 가끔 기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감독은 도영이가 쉬면 우혁이를 3루로 보내고 위즈덤을 3루수로 기용하거나 우혁이를 1루수로 쓸 수 있다. 우성이도 1루수를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 내야 코너를 맡아줄 수 있는 외국인 타자가 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김도영은 올해 141경기에서 1111이닝을 소화했다. 점고 체력이 좋지만 리그 수비 이닝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체력을 소모했다. 시즌 막판 몇 차례 쉬거나 지명타자로 출전하기 전까지는 이 3위권을 유지했다. 김도영이 체력 소모가 크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아는 최영우가 정상적으로 뛰면 사실상 지명타자 역할이 정해진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지명타자를 번갈아 맡으며 체력을 안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도영이 1달에 1, 2번이라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때 위즈덤을 3루수로 기용하고 변우혁을 1루수로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위즈덤의 수비력을 점검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즈덤 영입을 통해 김도영의 휴식 계획을 더욱 명확히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생긴 셈이다. 기아 관계자는 위즈덤은 1루와 3루, 외야 수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며 중심 타선에서 팀의 장타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위즈덤은 이미 기아와 세부 계약에 합의한 상태였지만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되었다. 그 이유는 메디컬 테스트와 신체 검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위즈덤은 이번 비시즌 동안 멕시코 윈터리그에서 활약했고 기아는 그 경기들을 철저히 지켜봤다. 몸에 이상이 있었다면 타격이나 주루,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했지만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다. 다만 미국이 연말 휴가 시즌에 접어들면서 현지에서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위즈덤의 계약 발표가 늦어진 것이다. 최근 신체 검사를 받은 위즈덤은 검사 결과 필름을 한국으로 보냈고 기아는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없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 결국 26일 최종 발표가 이루어졌다. 기아는 2024년 외국인 에이스인 제임스 네일과 총액 $180만 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강속구 우완 투수 아담 올러와 $100만 계약을 마쳤다. 또한 위즈덤까지 영입하면서 2025년 외국인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보통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아는 외국인 투수 3명 중 2명을 교체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위즈덤은 어릴 때부터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2012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1라운드, 전체 52순위, 지명을 받아 화려하게 프로에 입단했다. 이후 세인트루이스의 마이너리그 시스템을 거쳐 201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팀의 장타력을 더할 우타 자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8년 시즌 종료 후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되었고 텍사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19년 방출됐다. 위즈덤은 방출 후 시애틀과 잠시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8월 방출되며 짧은 2년을 남기고 끝났다. 그 후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했고 방출된 후에는 다시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21년에 대활약을 펼치며 메이저리그에 자리 잡았다. 위즈덤은 2021년 컵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106경기에서 타율 0.231, 28홈런, 61타점, 5패스, 출루율 장타율 0.823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2021년 내셔널리그 신인상 투표에서 조나단 인디아, 신시내티, 트레버 로저스, 마이애미, 딜런 칼슨, 세인트루이스 뒤를 이어 4위에 올랐다. 팀의 주전 선수로 자리 잡은 위즈덤은 2022년에도 134경기에서 타율 0.207, 25홈런, 66타점, 5패스 0.725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그는 팀의 주전 3루수로 뛰었다. 2023년에는 97경기 출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2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높은 삼진 비율과 떨어지는 출루율이 문제였고 리빌딩 중이던 컵스의 라인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다. 2024년에는 75경기 출전에 그치며 타율이 0.171까지 떨어지면서 홈런도 8개로 감소했다. 시즌을 허리 부상과 함께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위즈덤은 2024년 시즌 종료 후 방출되었고 기아와 계약을 맺었다. 2024년에는 김도영이 38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지만 팀의 장타력을 책임져온 최영우와 나성범의 나이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었다. 또한 1루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 있었고 위즈덤은 장타력과 1루 수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당초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을 고려했으나 위즈덤의 능력이 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과감히 교체를 단행했다. 위즈덤은 타격에서 높은 컨택트를 가진 선수는 아니다. 타율 대비 출루율이 낮지는 않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한방이다. K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펀치력은 이미 입증되었고 구위형 투수들을 상대로도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보여줬다. 배트 스피드, 배럴 타구 비율, 하드히트 비율 또한 메이저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결국 중요한 점은 그의 컨택트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와 유인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고점이 높지만 위험 부담도 존재하는 선수이다. 하지만 위즈덤이 K리그에 잘 적응하여 홈런을 터뜨린다면 30에서 40개의 대포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선수들과 함께 홈런 파티도 가능하다. 소크라테스가 형편없는 성적을 낸 선수가 아니었기에 위즈덤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과감한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